미국 증시가 장 막판에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혼조 양상이라기보다는 일단 오늘은 하락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이 의사록을 공개하고 난 이후에 미증시가 하락세로 전환이 된 모습인데요.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시장 경제에 대한 또 경제 성장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살짝 실망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떠한 내용들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시총 2조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3월 말 저점에 비해서 이미 2배 이상의 그런 기업 가치 상승이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주 기업들도 2조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의 이런 기술주들의 도약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시총 2조 달러 이렇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하고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총 3위로 밀려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반도체 부분에서 글로벌 시총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대만 TSMC한테만 밀렸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미국의 엔비디아 기업에게 또 시총을 2위를 내주면서 3위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자, 삼성전자 왜 이렇게 자꾸 밀려나고 있는 것인지 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자꾸 밀려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자, 일단 시장의 변동성이 뭔가 시원하지 못한 느낌들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당분간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불안감도 좀 있는 상황이죠. 일단 강한 상승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나줘야지만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어제 만들어지긴 조금 약했다는 이야기죠. 거기에다가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단 개별주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 좀 끌어내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먼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의 영향을 또 그대로 좀 받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미 증시의 상황을 좀 놓고 보면 장 초반에는 좋은 상승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죠. 다우지수 일단 상승하고 나서 장 막판 때까지 이렇게 상승 흐름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마지막에 마이너스 0.31%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0.31%는 최근에 움직였었던 그런 변동폭 그대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당장 걱정스럽다, 걱정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면 결국에는 한 번씩 흔들거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 하락이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심리가 굉장히 말랑거리게 되거든요. 여기서 악재를 때리고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법 그 하락폭은 크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정이 계속 나오는 상태의 어떤 모습, 즉 약보합의 상태에서 악재가 나오면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는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상승세 보였었는데 이제 애플 관련한 내용들이 가장 주된 요인이었겠죠. 그래서 애플이 이제 2조 원대 돌파하면서 그 흐름을 만들어냈다가 장 막판에 빠질 때 다 같이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술주들은 일단 강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의 최종 마감은 마이너스 0.57% 이 정도라면 괜찮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하락에 대한 포지션들은 강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상승 기준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지반이 약해지게 되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훅 하고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조정에 대한 포인트, 뭔가 실망적인 포인트들을 계속 만들어내게 되면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시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전달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의사록을 공개한 이후에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연준의 의사록에서는 이제 고용 반등, 둔화 가능성, 중기 경제 위험도 전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외의 긍정적인 요인들은 이제 애플의 이야기, 기술주들의 반등, 이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먼저 애플 이야기 살짝 보면서 시장에 어떤 상승 흐름들이 있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애플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이야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애플 기기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 그 다음에 재택근무의 영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출이 좀 증가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애플의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약간 역설적인 부분이죠.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경기가 나빠서 또는 이제 이런 위협도가 커졌기 때문에 재택근무로 인한 그런 수요 증가가 이어졌다. 이런 것들은 일단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건 간에 전자기기를 통한 이런 비대면, 언택트와 관련된 내용들로 포함을 시켜서 시장이 상승시키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인정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뭐라 그럴까요? 완벽하게 이제 딱 들어맞는 그런 형태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건, 지금 상승에 대한 그런 핑곗거리를 찾는다라면 그러한 내용이었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도 일단 실적이 좋아졌어요. 일단 소매 체인 업체죠. 타겟. 네, 그 다음에, 주택용품, 유통업체죠, 로스. 이 두 기업이 장 초반에 이제 호실적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죠? 좋은 실적을 보여주게 되면서, 강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소매업체, 그 다음에 주택용품, 전부 다 소비와 연결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소비가 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국 기업들의 기업 실적을 볼 때는요, 이게 소비 기업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또 기준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장 초반에 나타난 기업 실적의 증가, 좋은 포인트, 이런 것들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겠죠. 여기다가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 약간 긍정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합의가 계속 안 되고 있죠.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시도하고 있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이죠. 이 사람은 미국 경제가 자력으로 회복되기 전에는 의구심이 일고 있는 만큼 민주당, 그 다음에 이 주체들과 경기 부양 논의를 시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 경제가 그냥 스스로 올라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경기를 인위적으로라도 끌어올려야지만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장이 멎은 사람한테 이 심장 마사지, 뭐라고 하죠? 이렇게 심장 충격기, 이런 걸 통해가지고, 다시 이제 심장이 뛰게끔 만드는, 그런 행위, 이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되죠. 긴급조치?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이다, 이건데, 지금 심장이 멎어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이 심장 마사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119를 기다릴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얘기인데, 내용은 이제 이렇죠. 둘 다 같습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둘 다 심장 마사지 해야 된다, 그래야지 살아난다, 이렇게는 합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1분에 30회를 할 것이냐, 60회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더 많이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 공화당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왜냐면 시전자도 힘들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결과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에 대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요렇게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합의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제 연준 의사록이죠. 계속되는 공중보건 위기가 경제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단기적으로 강하게 누르는 형태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중기적 경제 전망에서 상당한 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당장 나타나고 있는 이게 뭐 확진자가 늘던 줄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용, 경제활동 전반적인 부분에서 압박감을 작용하고 있는 거고 계속 이렇게 압박감이 진행될수록 그냥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고 끝나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될수록 중기적 경제 전망도 점점점 늦춰지고 안 좋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입장을 이야기해버리게 되면 사실 연준의 정책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연준은 제로금리 동결을 했죠. 그래서 금리 동결을 하게 되고 또 통화정책에 대한 지지 아직도 더 필요하다. 뭐 필요한 만큼 다 하겠다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다 정도로 해석을 좀 했을 텐데 지금은 경기가 부담스럽다 이런 식으로 앞에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주제인데 앞에 거를 가지고 들어오느냐 뒤에 걸 가지고 들어오느냐 가지고 시장이 반응하기 따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걸 가지고 왔으면 경기가 불안해, 경기가 안 좋아 이것만 가지고 딱 띄고 보면은 악재가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부양을 해줄 거야 라고 하면은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웃기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뭐 이게 이래서 악재였다, 이게 저래서 뭐였다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재료로 작용이 되기도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웃기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지금 뭐 일종의 말장난이기도 하겠고요. 시장이 하락한 것에 대한 어떤 핑곗거리 찾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뭐 당장 보여지는 포인트에서는 뭐 일단 부담을 느낄 만한 내용은 아니죠. 뭐 몰랐던 것도 아니고요. 이미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기부양책이나 연준의 어떤 금리 동결 이런 상황들이 다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것 때문에 나빠졌다 저것 때문에 나빠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뭐 이것 때문이나 저것 때문도 아니고요. 그냥 살짝 약보합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큰 의미를 둬야 될 이유가 없겠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따지고 본다라면은 좋은 호재가 훨씬 더 많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장이 약간 주춤거리는 것은 좀 지켜보자라는 어떤 느낌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씩 경계하는 물량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시간이 지나서 더 좋은 포지션들을 보이게 된다면 주가는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이야기 좀 전달해 드려야 되겠죠.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 달성이 되었다. 종가가요, 주당 468.65달러입니다. 이게 2조 달러가 되려면 이제 467달러였던가요? 그 정도만 되면 이제 되는 거였는데, 1조 달러를 달성하고 나서 2년 만에, 기업의 가치가 2배로 더 뛰었습니다. 근데 1조에서 2조로 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기업의 성장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개발도상국일 때는 일단은 덩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것이 뭐 2배 성장하거나 3배 성장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빵빵 치고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요, 이것을 2배로 불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불리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인데 2억 원을 4억 원으로 불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뭐 투자의 어떤 성향에 따라 달라지게 하겠습니다만 단순 노동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 애플이 2조 달러를 달성했다는 것은 굉장히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큰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최저점 대비해서도 거의 2배 이상 올라갔다라고 얘기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렇게 애플이 잘 나가는 이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들은 해외 쪽에서 이 애플의 주식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와 연결돼서 굉장히 잘 풀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 삼성전자하고 좀 비슷한 형태의 모습이긴 한데 4대1로 액면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당 약 117달러 정도 형성될 것이다 인데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쌌던 주식, 즉 460달러나 되는 것, 이것을 사기가 좀 애매했는데 110달러 살만하다. 네,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액면 분할 이후에는 가격이 싸다라는 착시 현상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매수를 해놓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액면 그 분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했었던 이 액면 분할도 그렇게 썩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죠. 한동안 고생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애플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너무 이렇게 막 50대 1처럼 파격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액면 분할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일종의 착시 현상으로 인한 단기 상승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게 아니다 생각이 든다면, 또
또는 이제 물량이 많이 출회될 수도 있잖아요.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 원래 차익 매도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뭐 하나에 400달러를 팔기가 좀 어려웠는데 나 200달러만 팔고 싶은데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4대1 액면 분할 계획은요, 지난달 말에 발표를 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 주식을 쪼개가지고 약간 국민주 성격을 가지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위쪽에서 매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런 쪼개서 매도하는 분할 매도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도 지금 2조 달러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다 언택트 관련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가져온 그런 기업들의 실적 증가와 주가 상승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이 애플의 그 시종 2조 달러 돌파라는 것은요, 미국에 대한 어떤 경외심, 미국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기대감 이런 것들 더 크게 키웠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경제 회복까지도 같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런 주식들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상승세를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더 올라간다는데 매수하면 좋지 않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많이 올랐다는 평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도 자기의 어떤 가치보다 더 많은 상승하게 된다면 그 포지션에서 뭔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위치에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하게 되면 싸 보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섣불리 잡아내기에는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부담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애플 공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애플에 대한 포지션은 이제 추가 매수나 또 액면 분할 이후에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선택지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 이후에 조금이라도 나눠서 팔아보시는 거, 좀 챙겨보시는 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아주 장기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안 그러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런 성의 표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저는 세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총, 즉 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글로벌 1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엔비디아에게 밀려서 3등으로 밀려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엔비디아의 매출 규모가요. 삼성전자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GPU라고 하는 거,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거든요. 이제 그래픽 카드, 화면에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거. 그것을 이제 설계하는 기업이 바로 이 엔비디아인데, 이것도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니까 반도체 업황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겠죠. 근데 이 GPU의 성장세, 즉, 화질의 어떤 포지션, 그 다음에 이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지만이 컴퓨터 게임도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PC방 같은 데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 CPU, 그 다음에 두 번째 GPU. 즉 CPU는 뭘 쓰고 있고 그래픽 카드는 뭘 쓰고 있다. 그러니까 최고 사양의 게임이 돌아간다. 너희들 돌아와라. 우리 게임방에서 게임해라. 이런 식의 홍보가 되는 거죠. 즉 게임방 홍보는요. 이 컴퓨터 사양이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다 보시면 되는데 이제 고사양 게임이라든지 또는 이제 조금 더 좋은 그런 어떤 컴퓨팅,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뭔가,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뭔가 질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가 좀 생겨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GPU, 즉, 그래픽 카드 장치, 그래픽 처리 장치 이쪽으로, 이제 관심들이 많이 몰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를 넘게 되면서, 이 356조 원대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350조가 조금 안 되는데, 뭐,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요 부분을 뛰어넘게 되었다라고 되었습니다. 이거 약간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해요. 네,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인텔 같은 경우 더 많이 밀려났죠. 인텔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밀려났고, 지금 4등으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엔비디아가 3위권을 거쳐가지고 2위권을 올라간 상태인데 실제로 매출은 별 볼 일이 없거든요. 매출만 따지고 본다면 이 기업 가치에 대한 어떤 평가죠.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훨씬 더 좋은데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기술주로 편입이 되어 있잖아요. 반도체 업황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잘 갈 때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삼성전자를 앞서서 올라갈 만한 이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 이제 그 뭐 인공지능 뭐 여러 가지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GPU의 어떤 미래 성장력이 크게 돋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뭐 향후 자율주행에서도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전부 다 이제 그래픽 카드에서 처리하는 이 그래픽 처리 장치에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업을 더 키울 것이다. 어쨌든 시가총액이 올라간 것은 올라간 거지만 거기에 걸맞는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럼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3위로 밀려가지고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적 같은 부분들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실적 같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업황이 개선이 되는 상태에서 단지 주가만 낮은 것 뿐이거든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시가총액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다시 뭐 2등이고 1등이고 찾아올 수가 있는 거겠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현재 경제적 불안정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진시장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자금들이 몰려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의미 있고 날고 뛴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들 눈에서는 그냥 한국 주식일 뿐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꼭 그렇게까지 폄하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는 이야기죠. 저평가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신흥국 시장은 수익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할 때는 신흥국 시장, 이머징 마켓의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선진 시장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현금 또는 이제 달러, 금 이런 거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딱 떼어놓고 보게 되면 이제 이 글로벌 안정 상황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저평가된 기업들, 이머징 마켓의 어떤 포지션들이 눈에 들어오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이제 매수를 하게 될 때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사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은 저평가 국면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은요, 그동안 글로벌 반도체 시총 1위 기업이었는데 올 7월 달에 TSMC한테 1위 자리를 내줬어요. 그 다음에 2위 자리가 이제 8월 달에 엔비디아한테 밀려나게 됐다. 이건 단순히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저평가된 기업들은 우리가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니겠죠. 물론 매수의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삼성전자에 걱정을 하실 이유가 없겠고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저평가, 즉 이익은 커지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안 올랐어. 이렇게 되면 이익에 대한 가치가 시장에 반영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줄 필요성이 있겠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관점은 우상향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연준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시장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이지 않은 그런 발표가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하락세로 전환이 됐는데 요거 핑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일단은 조정을 받게 되니까 무엇 때문에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연준 의사록의 앞부분 경기가 매우 안 좋다, 중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요것만 가지고서 시장의 악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 후렴구는 그래서 우리가 금리 동결을 하고 추가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미국 시장에는 지금 현재 나쁜 소식은 없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있기 때문에 언제 올라가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애플이 시가총액 2조 달러를 세계 최초로 달성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기술주들을 같이 끌어당기는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애플하고 좀 비교가 되는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 3위로 이제 반도체 시총에서 3위로 밀려나게 됐는데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TSMC라든지 엔비디아 쪽에서 다시 우리 삼성전자한테 이런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된다라면 조금 우리가 이제 금융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이머징 마켓 쪽으로의 본격적인 매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라면 또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 준다라면 당연히 시장 대비 실적 대비 저평가가 심각하게 만들어진 삼성전자의 매기가 쏠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감이 조금 오시리라 생각하고요.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가는 불황이 계속되어 디스카운트 상에 있는 동안 서두르지 않으면 충분히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상승이 시작되고부터는 기세가 붙어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저평가일 때 많이 수익을 많이 매수를 해놔라. 지금 당장 수익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주식을 내가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저평가 되어 있고 어쨌든 좋은 주식이라면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좋은 주식을 사서 그냥 시장과 함께 시간의 친구가 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돌아올 거고요. 여러분들 상큼한 출발하셔가지고 성공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중시황 때 볼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